안녕하세요. 115만의 영광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3 53화로 왔고요. 핫할만한 단지죠. 힐스테이트 광명 11. 아직 가칭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힐스 광명 11이라고 불리는데 공고 영상입니다.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머시 중원디 2. 2라고 써놨어요. 얘는 사실 한 달 전이죠. 여기 철산자이, 철산역 옆에 들어왔던 철산자이가 성황리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32화로 영상 띄워드렸었습니다.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다루긴 할 건데요. 바로 그 철산자이 옆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힐스테이트 광명 1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가 지금 구역이 3개거든요.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둘, 그다음에 요 자이 있죠. 자이 13단지 뒤쪽에 여기 빈 공간 보이시나요? 여기도 이번에 힐스 광명 11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11-1-1R 구역, 11-1-2R 구역, 그다음에 11-2R 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복잡하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만 저희가 편의상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 다룰게요. 1, 2, 3블럭 순서대로 광명 사거리역 쪽에서 봤을 때 순서대로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자, 머시중원지는 철산자이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당시에도 철산자이 영상 보시면 되지만 59형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없는 평형이 있었어요. 59 중에서 타입 중에서 없는 타입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뭐 자이 같은 경우에 방풍막이라든가 보호벽 같은 게 있는 저층도 있었는데 당연히 재정비 물량이니까 저층이 많죠. 그런 것도 중요하진 않다. 시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는 그런 의미에서 역시나 똑같이 머시 중원지인데 두 번째 단지니까 2라고 붙였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은 갖춰져 있죠. 일단 대단지 그냥 대단지 정도가 아니죠. 메머드급, 울트라급 4291세대, 거의 4300세대 1000세대가 대단지 규모인데 얘는 그런 대단지를 4개 정도 모아놓은 규모, 상당히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핵심 단지죠. 광명 뉴타운 12개인가요? 11개인가요? 그 구역 중에 거의 9번째인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쪽 12, 13단지 주공아파트 아직 안 된 거 있고 그런데 마무리 돼가고 있죠. 한때는 조금 시세가 낮아졌었는데 이번 철산자에서 드러났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역세권입니다.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 두 역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블럭 같은 경우에 바로 앞입니다. 뭐 광명 사거리역,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럭 같은 경우에도 광명 사거리역이 가까워요. 근데 이 세 번째 블럭 있죠? 철산자이 뒤쪽에 있는 13단지 뒤쪽에 있는 여기는 철산역이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여기를 이용하게 될 텐데 대략 500m권인데 아무래도 여기는 똑같은 7호선이기 때문에 이 철산역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블럭은 이 뭐랄까요? 이렇게 일종의 공중 육교 이런 걸로 연결됩니다. 이게 첫 번째 블럭, 이게 두 번째 블럭, 이게 자이 뒤에 있는 블럭이거든요. 물론 짐작하시겠지만 일반 물량은 이쪽에 많습니다. 많기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뭐 역 말고 이용할 게 있잖아요. 커뮤니티 같은 거 이용할 때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이 있긴 해요. 여하튼 그래서 역은 7호선 역 요 두 개 역을 다 이용할 수 있다. 단지별로 블럭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철산자에서 보여드렸듯이 하반 경직성은 당연히 갖출 만한 단지 이렇게 봅니다.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필수 단지이기도 하죠. 광명 뉴타운의 어떤 가격 추이, 특히나 이제 최근에 트리니원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갔는데 반포는 이제 계속 재건축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를 제외하고 또 강동의 일부 제외하고는 신축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중간 급지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차가 많이 났었는데 반포하고 이런 광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분당 T1도 저희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혹은 과천이라든가 방배 쪽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갭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광명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사실 광명이 이곳 말고도 이제 재정비될 물량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가격 추이,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중간 가격들이 어떻게 자리매김되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관심들이 많은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선별단지 영상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공고 영상이고요. 17일 날 특공이 있고 18, 19일 월요일 화요일에 일반 1순위가 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인데 광명 11 거기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일날 특별공급, 18일날 1순위까지만 나와 있어요. 2순위는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집 공고문 보시면 2순위 당연히 있죠. 19일 있는데 당연히 1순위 때 끝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교통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4291세대 중에서 일반 물량은 652세대. 지난번에 2000세대급이었던 자이도 이 정도 물량은 나왔거든요. 따라서 뭐 일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단지 규모에 비해서 그래도 뭐 600세대급이면 적지는 않은 물량이죠.
특공 356세대, 일반 296세대가 나왔고요. 42층 25개 동이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동이 들어가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는 29년 6월 예정이기 때문에 뭐 자이하고 한 달 차이 정도 이렇게 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기기간은 이제 29년 6월이면 3년 6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입주 대기기간보다도 조금 긴 정도, 따라서 자금 마련에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부담이 조금 덜하다. 없는 건 아니겠지만 분양가 좀 비싸니까요. 이쪽 지역이. 자, 분양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분상제 적용되지 않고요. 재정비 물량이잖아요. 전매 3년만 적용이 됩니다. 자이는 전매 1년이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전매 3년이 제한되고 이것도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입주 전 전매 가능이다. 29년 6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3년이 넘잖아요. 지금부터. 따라서 전매 3년이니까 입주하기 전에 일단 전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하주택의 분양가인데 복잡해요 들어가시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바로 한 달 전에 분양했던 자이 분양가입니다. 일단 이번 힐스는 51형이 있어요. 8.95억에서 9.7억 100세대가 좀 넘는 물량이고요. 근데 자이가 49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이 49형은 7.3억에서 8억이었습니다. 비슷하게 100세대 좀 넘게 나왔고, 그러니까 50이라고 49형이 물론 대략 한 평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스가 조금은 자이 49형에 비해서는 비싼 느낌이 조금 들죠. 그렇죠? 1억 5천 정도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형 같은 경우에는 10.1억에서 11.7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주력이에요. 650세대 중에 거의 500세대가 이번에 59형입니다. 힐스 같은 경우에. 자이는 역시나 59형이 있었죠. 10.4억에서 11.6억이었습니다. 요거는 비슷하죠. 그렇죠? 10.1억에서 11.7억이다. 10.4억에서 11.6억이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사형도 있는데 13억에서 13.8억에 나왔습니다. 22세대고요. 자이 같은 경우에는 12.9억에서 13.6억. 얘도 별 차이 없죠. 그렇죠? 1, 2천만 원 정도 위아래로 차이 납니다. 큰 차이 없고요. 8사형 이번에 2세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 힐스는 2세대라서 큰 의미는 없는데 16.2억에서 16.4억에 나왔고요. 자이는 12세대가 나왔었는데 15.5억 정도에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기가 조금 더 쌌다라는 건데 2세대만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51형이 조금 49형보다 자이 49보다 비싼 감이 있고 나머지는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비는요. 51형 1300, 59형 1200에서 1600 타입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이거는 74는 1200하고 2200 이것도 타입에 따라서 그다음 84형은 1300이 나왔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는 49형이 730, 59가 1400, 74가 1500 84가 1600이 나왔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59, 74, 84는 비슷해요. 지난번 자이랑. 근데 51형이 자이 49형보다는 거의 2배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힐스 51형이 조금 자이 대비에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비싸다는 걸 떠나서 바로 한 달 전에 자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어컨은 3기 560, 4기 730, 5기 950에 나와서 지난번 자이 가격과 뭐 1, 20만 원 차이 큰 차이 없이 나왔다.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옵션이죠. 그 다음에는 옵션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창호 고급화부터 있어요. 창호 고급화가 들어간 건 뭐냐면 조합원 물량과 일반 물량이 창호가 다르다고 모집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마 창호 고급화는 정확히 문의해 보셔야겠지만 대략 500돈 들어가거든요. 이건 조합원 물량처럼 좀 고급화시켰을 때 이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정확한 건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잘 안 들어가는 창호 고급화라는 옵션이 깔려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급화, 힐스잖아요. 고급화가 들어가 있다. 유럽산 타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비가 좀 나가죠. 아무래도. 그래서 정리해드렸는데 창호 고급화를 포함해서 49형은 3,300 정도, 59, 74, 84는 구분은 없어요. 59, 74, 84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200 정도 타입에 따라서 대략 4,500 정도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 자이인데 자이 같은 경우에는 49가 2,300, 그 다음에 59가 3,000, 74가 3,500, 84는 3,500. 그래서 대략 59, 74, 84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더 좀 높게 나왔다. 근데 창호 고급화가 500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무이자로 떴습니다. 나쁘지 않죠. 계약금 10%, 중도금 60%인데 중도금이 무이자라는 건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힐스는 중도금 무이자로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하튼 여기서 옵션이 있었잖아요. 확장비라든가 에어컨, 그 다음에 유상 옵션을 포함한 가격. 저희는 언제나 그렇지만 다 때려박아서 이제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옵션비 포함한 가격입니다. 빨간색이 이번 힐스, 밑에 파란색이 자인데 51년 같은 경우에는 9.4억에서 10.2억이 돼요. 대략 6, 7천 정도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자이 49형에 비해서는 대략 2억 정도 좀 비싼 느낌입니다. 평형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5구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자이하고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10.8억에서 12.4억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10.9억에서 12.1억이었으니까 조금 싼 놈도 있고 좀 비싼 놈도 있다. 1, 2천 차이.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74는 13.7억에서 14.5억이기 때문에 74형 13.4억, 14.1억이었던 자이에 비해서 저층은 좀 싸고 고층은 3, 4점 비싸다. 그 다음에 84형은 16.9에서 17.1억이 나와서 좀 더 비싸게 나온 게 맞는데 이건 뭐 두세 대밖에 없고 동호수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주력이 500세대급인 5구형이거든요. 5구형은 자이와 큰 차이 없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평면은요. 59A가 3베이 드레스룸 부재란 측면에서 거의 지난번 자이랑 유사해요. 그죠? 반면에 59B하고 C는 4베이의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59A가 3베이 드레스룸 부재인데 1, 2블럭에 있습니다. 즉 광명사거리 가까운 이쪽에 있어요. 여기. 반면에 4베이라서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 59BC는 여기 3블럭에 들어갑니다.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 되는데 공간 안내, 타입 안내 들어가시면 일단 뭐 51형 보시면 51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3베이의 통풍 구조고 침실은 2개죠, 그렇죠? 이게 5구형하고 차이죠. 그다음 복도 끝에 팬트리도 있고 주력이 59A인데 59A 보시면 여기 단지 배치도 보이시나요? 여기 오른쪽 위에 이게 제가 편의상 1블럭, 2블럭, 3블럭인데 1, 2블럭에는 얘가 들어가요. 59A가 그죠? 보시면은 얘가 3베이의 마통풍 구조고 침실 안방을 보시면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뭐 붙박이장을 설치하던가 침실 3을 옷방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이거는 뭐 자이도 똑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59B가 있는데 59B는 딱 보셔도 4베이 판상형이고 침실에 드레스룸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들어간 건 아닌데 그래도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 3블럭이 들어갑니다. 자이 뒤쪽에 있는 단지. 근데 59C 같은 경우에도 3블럭이 들어가요. 그리고 얘도 조금 전에 B형을 뒤집어 놓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베이 판상형도 똑같고 B형과 대신에 팬트리가 여기는 복도 여기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팬트리 위치가 드레스룸 들어가준 것도 똑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보면 74 같은 경우에는 3블럭 쪽에 들어가요. 얘도 4베이 판상형이고 얘는 뭐 74니까 드레스룸이라든가 이런 거 잘 갖춰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4D형이 있는데 얘도 보시면은 4베이 판상형이고 다만 얘는 옆통풍입니다. 맞통풍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 제외하고는 유사하다. C형과 마지막 84 두 세대밖에 없는데 4베이의 옆통풍입니다. 맞통풍 아니에요. 얘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이 5구인데 59A가 세대수가 적진 않아요. 174, 233 합해서 거의 400세대인데 5구의 거의 주력이에요. 여기 1, 2블럭에 들어간다. 광명 사거리 옥쪽 블럭. 그 다음에 59BC는 B가 26세대, C가 61세대, 81세대인데 요거는 3블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얘는 4베이의 드레스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74하고 84는 다 3블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일반 분량의 경우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드레스룸이 없더라도 1, 2블럭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커뮤니티 같은 것도 1, 2블럭 쪽에 중심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다만 지난번에 첫선 자이 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레스룸 유무와 주변 시세 비교해 드린 거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되는데 그때랑 뭐 한 달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쪽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 중에 헤리티지하고 롯데캐슬 같은 애들 갖고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때 드레스룸 유무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정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그래도 동호수 배치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내가 1블럭 광명 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2블럭 그 다음에 3블럭 중에 어디를 청약할 건지는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커뮤니티는 1블럭에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독서실, 작은 도서관, 패밀리 카페가 들어가지고요. 2블럭이 중심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2블럭이 1블럭과 3블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하니까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독서실, 작은 도서관, 독서실 외에 패밀리 카페랑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사우나가 들어가지고요. 3블럭은 피트니스만 들어갑니다. 네, 커뮤니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블럭, 2블럭, 3블럭 있잖아요. 2블럭에 많이 들어가 있죠. 중간 블럭에. 1블럭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1블럭이 작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피트니스하고 헬스 라운지 있고요. 샤워실 있고 골프 연습장 있다. GX룸이 있다. 그래서 운동시설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작은 도서관과 스터디룸 독서실이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블럭은. 그 다음에 3블럭이에요. 11-2R이 3블럭인데 여기는 피트니스만 들어간다. 자이도 3개 블럭이 있었고 작은 블럭 쪽에는 탁구장하고 이런 거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얘도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앙에 있는 11-1-2R 제가 오늘 편의상 2블럭으로 말씀드린 거 가운데 블럭은
크게 들어가죠. 피트니스, GX룸, 스트레칭실 이런 거 들어가지고 골프 연습장도 들어가줍니다. 이게 지하 2층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이 지하 2층에 이런 식으로 작은 도서관 스터디룸 1블록에 들어갔던 거 이런 게 좀 들어가줘요. 독서실하고. 그 다음이 지하 3층에 수영장과 사우나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줍니다. 그렇죠? 딱 보셔도 크죠. 따라서 커뮤니티는 2블럭 중간 블럭에 주요한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사우나가 들어가지고 1블럭과 3블럭에는 특히나 3블럭은 좀 작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밑에 있는 게 자이인데 자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이는 1단지, 걔네는 아예 단지로 나눴었죠. 1단지가 핵심이었죠.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힐스에는 스카이라운지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이는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힐스 1블럭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3블럭은 자이 3단지처럼 작게 들어간다. 다만 자이 3단지는 자연도서관하고 독서실이 조그맣게 들어가게 해줬었네요. 지난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 창고는 따로 들어가 줍니다. 힐스.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고민해 보셔야죠. 59A가 이 1, 2블럭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9BC하고 74, 84는 다 여기 3블럭에 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3블럭은 철선역을 이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건너가야지 이 블럭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59를 갖다가 넣으시는 분들은 59는 이쪽 A 타입도 있으니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 블록은 나뉘어져 있는데 공고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지에서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운동시설 등에 대해 사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협의 조율하게 되고요. 다만 입주민 전체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있어요. 이런 블럭이 다르기 때문에 블럭별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구역에 다 몰려 있는데 뭐 지금 상황 보면은 자이도 그랬지만 다 같이 쓰게 해주지 않을까? 그게 또 원칙적이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주차는 1.4대 1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전반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쪽이 이게 주차장 밑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쪽 주차 대수도 1.4대 1에 맞는 건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별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는 1.4대 1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블록별로. 교육은 1, 2블럭과 3블럭이 이것도 나뉩니다. 1, 2블럭은 광명남초입니다. 한번 찍어보시면 여기 광명남초가 있죠. 그렇죠? 네. 즉 1블럭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거의 뭐 그냥 초품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 2블럭은 요 광명남초를 이용하게 되는데 3블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광덕초 여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학교 배정도 1, 2블럭과 3블럭이 달라요. 물론 3블럭도 광덕초까지 멀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쪽 뒤쪽으로 가게 될 텐데 대략 300~400m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 2블럭이 좀 더 근데 초등학교 접근성은 좋다 이렇게 봐야겠죠. 학원은 뭐 광명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 신경 쓰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광명 사거리 쪽도 그렇고 다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 뭐 지난번에 자이 거 보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 잘 아시잖아요. 철산 로데오라든가 광명 사거리역 중심으로 해갖고 편의성들 철산역 쪽도 있고 편의성은 뭐 뒤떨어지지 않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정보였고요. 그럼 분양가가 적절하냐 착하냐 단위 고투입니다. 이것도 철산 저희가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 걔 실제로 분양도 잘 됐습니다. 바로 옆에 들어간 단지예요. 얘도 큰 문제 없고요. 얘도 똑같이 그냥 고하셔도 된다. 그때도 제가 철산자에 고라고 그냥 적어드렸거든요. 고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가 분양가 비교 그 당시에 철산 헤리티지하고 롯데캐슬 앤 SK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얘네 둘 갖고 말씀드렸거든요. 롯데캐슬하고 이 헤리티지 한 달 지났으니까 뭐 올라간 게 있을까요? 올라간 게 있네요. 많이 올라갔네요. 9월하고 10월에 13.5억, 13.4, 14억까지 찍혔네요. 지난번에 제가 해드릴 때 한 달 전이니까 그 전국까지였거든요. 그때 10억에서 12.6억이었는데 14억이 찍혔네요. 이거 지난번 겁니다. 자이 때 거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 수익성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지금 헤리티지가. 그러면 여기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롯데캐슬 바뀌었네요. 여기도 10월 들어서 12.9억, 13억들이 찍히기 시작했네요. 여기도.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요거 10억에 11.3억으로 해드렸잖아요. 왜냐면 그 전달이 이거였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1억 정도씩 뛴 것 같습니다. 더 들어가셔도 됩니다. 철산자이 때 이거 갖고 비교드렸는데 그때보다 더 뛰었네요. 물론 지금 정부 규제가 나왔어요. 규제가 나왔는데도 막 오르네요. 15일 날 이루어진 것들이긴 해요. 15일, 10월 15일 날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11호 대책 딱 그거긴 한데 여하튼 올랐습니다. 물론 11호 대책이 나오고 이제 좀 변동이 있겠지만 뭐 하방으로 그렇게 많이 갈 가능성 수도권은 그렇게 크게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요. 분양가는 주변 비교 가능 단지들 대비했을 때 고라고 제가 자이 때 말했는데
더 고가 됐습니다. 더 고. 제가 그때 자이 때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힐스테이트 광명이 곧 나올 거고 철산자이 때 한 달 전에 철산주공 12, 13단지도 남았다. 얘네들 생각해 보면 지금 들어가신 게 맞다라고 철산자이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그 광명 11 힐스가 지금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때 한 달 전에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오른 가격이 아니잖아요, 자이보다. 따라서 광명 11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이 헤리티지나 SK뷰 상을 봤을 때 더 투자 가치는 높아진 거가 되네요. 예. 이거에 따라서 분양가 올라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분양가는 똑같이 나왔으니까 자이랑. 그래서 분양가는 고2다. 예, 2만 붙여놓은 겁니다. 자이 거에다가 인접 후상향 단지들이 아직도 즐비합니다. 예, 여기 들어가게 될 요 주공 12, 13단지 말고 광명 전체적으로 많아요. 얘보다 입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걔네들도 모를 것 같거든요, 가격이. 그랬을 때 뭐 다 얘한테 영향을 주겠죠. 그다음에 잠실 르일부터 시작될 중간 기준점들 중 하나라고 제가 철산자이 때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태는 건데 잠실에 이제 잠레아 들어가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그 옆에 또 신축도 들어가고 걔네들이 지금 대략 84 기준으로 근 50억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분당은 지난주에 제가 분당 TLO1 영상 올려드렸죠. 분당 같은 경우에도 27억에 분양했는데 잘 됐고 과천이나 방배, 사당까지 전부 다 20억대 중반의 팔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자기 자리매김을 받게 되면은 40억은 넘어갈 것 같고 분당과천 84 기준입니다. 방배는 이미 40억 넘었죠. 얘는 들어가줘서 분당과천은 이제 분양만 했고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들어갔을 때 40억 이상은 당연히 그런 위치대로 들어갔고요. 사당도 얘도 30억은 넘을 것 같던데 그렇죠? 이수일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기준점들이 생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포에서 2008년 퍼스티지 들어오고 나서 계속 그쪽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 정비매물들 다른 곳들하고 워낙에 거기가 A급지다 보니까 더구나 신축으로 재건축돼서 들어가니까 다른 입지들 그래도 한 60, 70%까지는 갔던 반포에 이런 입지들하고 가격이 완전히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벌어졌던 걸 키맞춤하는 시기가 온 거죠. 왜냐면 잠실이라든가 분당, 과천, 방배, 사당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주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광명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그 격차 깜깜이 때문에 벌어진 거였죠. 중간 애들이 없다 보니까 A급지 다음에 B급지, C급지, D급지에서 B, C, D 순서로 신축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A급지만 계속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뭐야 이거 가격이 이 차이가 맞는 거야 이랬었는데 지금 B, C, D에 신축들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이 광명도 포함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 자체가 투자 가치로 다가올 시기가 곧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제 광명이 지금 이 가격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5구형 기준 10억에서 12억. 근데 이게 지금 반포라든가 앞으로 들어갈 잠실 쪽 이쪽 5구형들에 비해서 물론 광명이 급지가 좀 더 낮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이 없다 보니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걸 투자 가치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자이 때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정부 규제는 예상하고 들어갈 것이라고 제가 자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리고 얼마 안 돼서 정부 규제가 실제로 나왔죠. 그렇죠? 가능 거지만 다만 분양단지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달라진 거는 정부 규제를 예상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정부 규제가 나왔죠. 예상이 아니라 이미 나왔습니다. 10월 15일 날 나와버렸으니까. 다만 분양단지이기 때문에 얘도 3년 6개월 남았잖아요. 그 뒤로 이제 좀 규제도 변할 거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자이 때도 뭐 들어갔는데요. 이미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데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다만 이제 대출이 좀 줄어들고 이런 거는 자금 계획은 좀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거고요. 20억 선을 향해 갈 지역이다 뭐가 얘가 5구형이 지금 10.8억에서 10.4개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중간 기준점들이 없었는데 잠실 르엘이라든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레아 얘네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번에 분양했던 분당 쪽에 테일원이라든가 과천 쪽에 20억 넘게 분양했던 원래 과천은 아닌데 또 DH라든가 아니면 방배에도 이제 DH 들어갔잖아요. DH 방배 들어갔는데 걔도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죠.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나올 그 가격들 광명도 거기 맞춰서 갈 거고요. 그랬을 때 얘도 20억을 향해 다만 얘가 입주할 때 20억 갈지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20억 선 향해 갈 지역이다. 광명이 적어도 그 정도는 갈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미래 가치는 이거죠. 양극화 주택 가격이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반포하고 깜깜이 수준에서 갭차이가 났었는데
그 B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B급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잠실이라든가 아니면 과천이라든가 분당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광명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랬을 때 조정이 좀 될 거고, 지금 현재 분양가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거 맞물려 있기는 한데 어차피 부동산 시기를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라서 당장 몇 개월 안에 뭐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거나 이제 분양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적어도 입주까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도 있고, 입주하고 나서도 또 입주장이 펼쳐지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좀 기대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도. 그랬을 때 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충분히 얘는 이번에 분양가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신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중간 기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광명 자체가 중간 기준점의 하나의 역할도 할 거예요. 후상향 단지들은 이 지역 내에서, 광명 내에서 이 광명 뉴타운에 들어가든 광명의 여타 지역의 재정비 물량으로 들어가든 전반적인 어떤 광명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단지들에 비해서 얘는 먼저 들어가는 건 맞으니까, 아무래도 먼저 들어갔을 때 이익이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마지막 한 줄평은 이렇게 써놨어요. 회원님들 좋은 블록 좋은 층에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자이는 좋은 동 좋은 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얘는 좋은 블록 좋은 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블록을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3블록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도 좀 대신에 낮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쟁률이 얘가 셀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당첨되는 게 중요합니다. 당첨되는 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쪽 블록에 이 형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결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블록으로 원하시는 층에 당첨되시길 기원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당첨이 중요하다는 건 좋은 단지라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부상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 잘못 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투자는 개인 책임을 인지하시고 좀 더 직접 가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단지나 마찬가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블록별로 이제 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직접 보시고 철산 쪽하고 광명사로 역쪽 다 방문해 보시고 현장도 좀 보시고 하면서 판단을 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가 조금 이번에 광명 11이 좀 복잡했어요. 여기 이름도 복잡해서 제가 임의로 1, 2, 3블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이제 꼼꼼히 따져보시고 같이 분양하자는 이제 학교도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직접 가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좀 알아보셔야 될 거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확인해 보시고 청약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15만 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가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아래 첫 댓글에 띄워드릴 건데요. 들어오시면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들어오셔서 이런 뭐 분양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뭐 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다 말씀드리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뭐 지금도 길잖아요. 저희 영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철산자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들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경쟁률이 몇 대 1이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답변 못 드려요. 당연히. 예, 그걸 10만 알죠. 그래서 뭐 경쟁률 전반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 역시나 자이의 어떤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입지가 그렇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큰 차이가 없어요. 59형 같은 경우에. 따라서 괜찮은 단지라고 보시고 청약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보 좀 많이 알아보시고 들어오시면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